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에 어제 급등했던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식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뿐 중장기 관점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HBM4 주도권 확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퓨런티어, SOS랩, 모트렉스 등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주가 아닌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CJ제일제당은 5% 강세, CJ바이오사이언스는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CJ제일제당은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는데요. 내일장의 변동성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우선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배당이 높아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 전문가들은 내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내년의 실적을 고려해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많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는 이틀 만에 하락 전환했고 또 바이오주가 최근에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주식계의 타짜,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되어버린 설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일단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이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거의 VI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을 많이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로써 제가 주식이고 또 주식이 저인 어떤 경제에 오른 모습을 또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이제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은 결국에 퍼포먼스를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고요. 어려운 시장이든 좋은 시장이든 항상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월천 또 나아가서는 월 억대 트레이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은 우리들의 계좌를 이제 위대하게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만 가지고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꾸준히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익 낼 때는 또 확실하게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계좌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항상 굉장히 또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매 컨셉은 이거예요. 일단 주도주 매매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주도주 매매라는 게 사실 좀 주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은 주도주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시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주도주 랭킹을 매겨요. 그래서 2,500개 종목 중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뭐 10종목 정도를 추려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1등, 뭐 하나시스템이 2등, 뭐 3등은 3부토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니까 제외하고 펩트론, 알테오젠, 뭐 DS 단석 이런 식으로 이제 랭킹을 매겨가지고 이 종목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면은 보통 이제 급등주 따라잡기인데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급등주 따라잡기 안에서도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재차 눌렸다가 상승할 때 이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눌림목 매매로 해가지고 이제 반등 구간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챙기는 매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그래서 강해가지고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또 상따를 통해 가지고 또 제 주력 매매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에는 보통 이제 한 3에서 5% 수익권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다음날 갭이 뭐 7% 아니면은 뭐 20%가 뜬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뭐 하루 만에 25%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매매법을 구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월천 계좌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종가 베팅을 하죠. 만약에 상한가를 안 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눌렸다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또 횡보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종가 베팅을 통해 가지고 다음날 추가 베팅 추가로 상승하는 데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종목들은 아무 종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봤을 때 어떤 퀀트를 통해서 제가 주도주 랭킹을 매기거든요. 그 주도주 랭킹의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주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방어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뭐 시장이 하락장이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수익률이 상승장보다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방어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탄력적인 계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8시 반에서 이제 11시 정도까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이제 장중 너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많은 피드백을 드립니다. 뭐 지난주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저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요즘에 또 코인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코인과 관련해서도 이제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이 코인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리또속이라고 하죠. 리플 코인입니다. 그 XRP라고 하죠. XRP 코인인데 이 코인이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에 뭐 종내 흐름이라든지 장중 단타, 데이 트레이딩 당일날 좀 탄력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함께 공략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XRP 리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좀 베팅을 크게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그때 당시에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어떤 흐름이 나왔었냐면은 제가 이제 돌파 매매가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내리고 상승하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저거는 매수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돌파할 때 추가로 이제 불타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매도하는데 이게 그렇게 좀 뭐 커 보이진 않는데 15분 봉상 보시면은 이게 1박 2일 만에 약 40% 상승을 했어요. 제 평단가 대비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 30% 구간, 35%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눌렸을 때는 또 눌림 매매까지 해서 단타 반등 시에 이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1250원에서 제가 매수 평단가 유지해가지고 이 상승을 이 주말에 누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어떤 관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왜 너는 이런 식으로 매매했어? 이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대 강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시장 이제 종가가 이제 한 주의 마감이 되죠. 근데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11월 15일 금요일에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음봉 마감을 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양봉 마감을 했다. 나스닥보다 훨씬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말에는 분명히 이 코인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코인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1차적으로 시나리오를 짰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리플 코인을 한번 분석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이 나오죠. 박스권을 이때가 21년도였어요. 21년도를 돌파하니까
그 다음 구간까지 강하게 또 슈팅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이 박스권 돌파하고 이 장기 저항 트렌드, 이 저항 트렌드를 돌파하는 시점에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뭐 1,100원대, 뭐 아니면 1,250원대 뭐 이런 식으로 모아가가지고 최근에 보면 1,700원까지 갔었죠. 단 하루 만에 그 슈팅을 누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구간들만 확실하게 넘겨주면 또 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코인들 같은 경우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도와드려서 여러분들 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리플 코인을 통해서 또 큰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 끝나고 보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 헤데라 코인이에요. 헤데라 코인인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이게 약 한 20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이 20시간을 돌파하니까 갑자기 15분 만에 또 10% 정도가량 182원에 사가지고 200원에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이랑 똑같다. 뭐냐. 얘가 슈팅을 주니까 여기가 한 20분에서 25분 동안 슈팅을 주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시장을 최근에 주도했던 게 뭐 도지라든지 아니면 리플이라든지 뭐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에서 다 갑자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 돈이 이동이 다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했던 코인들을 다른 그 슈팅 주는 코인으로 이제 매수하게 되면서 슈팅이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182원에 돌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코인을 하시든 요즘에 유동성이 좋잖아요. 코인 시장이.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뭐 트럼프다라고 했을 때 조선 쪽도 있고 이제 우주 방산 쪽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뭐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면 AI 의료,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돌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뭐 장 초반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조선주들이나 우주 방산 쪽은 조금 탄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AI 의료 쪽은 어제 주도를 했었는데 루닛이라는 종목이. 근데 얘네 쪽으로 수급이 가니까 얘네들은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매매법이든지 뭐 돌파 매매가 되었든 아니면 뭐 눌림 매매가 되었든 결국에는 우리가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 차트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왜 돈이 뭐 1박 2일 아니면은 빠르면은 몇십 분만 해도 탄력적인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리냐면은 핵심은 돈의 흐름을 빠르게 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빨리 읽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천천히 뭐 한 달 동안 스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몇 달 동안 뭐 몇 주 동안 이제 스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또는 1박 2일 만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계좌를 좀 빠른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계좌 그리고 확실하게 뭐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노력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월천 또 월 억대 트레이더가 그렇게 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모든 매매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를 하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십니다. 눈치 있는 매매를 통해서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전략 또 종합적으로 짜주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과 보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님의 경우에는 주도주 매매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전문가님이 주도주를 잡아내시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 임명 후에 현재 조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향후 보시나요?
일단 알트코인이 아니죠.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이나 뭐 펩트론 같은 경우 오늘 좀 낙폭이 조금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피드백을 간단하게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결국에는 주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 손에서 항상 나왔었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차례가량 여러분들한테 올해만 히든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이죠. 6월달 그리고 10월 15일, 10월 25일 그리고 목표 주가에는 모두 다 도달했습니다. 41%, 62%, 52% 이런 식으로 매수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었고요. 그리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 날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이 7,800원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7,800원을 뭐 가겠어 빠르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에 가죠. 네. 결국에 50% 여러분들께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에서 11월 한 중순까지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한 10만 원 부근에서 말씀드렸었고 12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또 41% 수익 가져다 드렸고요. 알테오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 오늘은 좀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 제가 이제 매수가 들어갔던 구간들, 바이 했던 구간들이다.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도했던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열심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펩트론에 대한 포지션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이 고점과 이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아마 조금 삐뚤긴 한데 아마 여기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내일 시장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쌍바닥이 다져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추가 공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 제 매매가 스타일이 뭐냐면은 조금 남들보다 눈치가 많이 빨라요, 제가. 그래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매도.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매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매도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들은 굳이 제가 견딜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걸려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면은 그 사이에 또 다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또 매매하다가 이 종목이 다시 돌아 나가네? 그러면 그때 돌아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공략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재밌게 그리고 물리는 거 없이 제가 이번 1년 동안 물린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또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어떻게 주어지면은 포지션이 새롭게 나와주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든 아니면은 뭐 종가 베팅 아니면 장중 매매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10월 28일, 10월 15일, 10월 25일 이런 식으로 히든 종목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매매 일지인데 보시면은 막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막 이렇게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얘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고 주도주가 맞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른 종목을 매매할 것 없이 그냥 이 종목만 즐기도록 뽑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날이 이제 11월 12일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 베팅 매수를 하죠. 근데 다음날 개파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림 줄 때 바로 비중 축소를 해버립니다. 마이너스 1%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 저점 공략을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전략 매도를 하는데 자, 이 종목이 그러면 떨어지는 걸 그럼 잘 매도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매매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또 6%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패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주도를 해야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지
종목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상관없이 저는 저한테 지금 바로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들어가고요. 내가 불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내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당일 데이 트레이딩, 돌파, 눌림, 그리고 종가 베팅, 상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구간에서 방송 공략이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상한가 한번 들어갔었고요. 또 상한가 들어갔고 목표가 완벽하게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수익권 여러분들께 드렸었고요. 끼가 좋은 종목이죠, 여러분들? 저는 끼가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목표가 보시고 방송 이렇게 멋있게 또 나오면서 여기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7,800원까지는 또 간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진입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에 도달했어요. 여기죠. 네, 그러면서 41% 수익 가져다 드렸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정말 많이 잊혀졌죠. 분명히 11월 초만 해도 이 종목이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잊혀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또 만약에 지수가 뭐 조정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럴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좀 진입 구간을 찾아보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또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조금 약간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이 받을 때는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잊혀졌을 때는 좀 단기 스윙으로 대응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S 단석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뭐 당일날 뭐 눌림 매매 그래서 당일 한 몇 분 만에 7% 상승 그리고 또 종가 베팅하고 4일날 종가 베팅에서 8% 상승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갭 띄우고 돌아 나갈 때 돌파 매매를 통해서 25분 만에 또 15% 상승하면서 여러분한테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종목이 피날라게가 나오는 날은 상한가 날이었잖아요. 상한가를 했는데 이때도 제가 상따를 도와드려가지고 약 7% 구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뭐 나이대가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대가 뭐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가 생각보다 무섭지 않구나. 생각보다 안전하구나. 생각보다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떨어져 봐야 2, 3%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올라가면은 갭을 띄우면은 뭐 7%. 근데 이건 갭이 안 떴단 말이에요. 갭이 안 떴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바로 치고 나가가지고 여러분들께 7%까지 수익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은 일단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도 있고 또 장기간 주식의 하락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단 핵심은 지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수익이 나는 데까지 한두 달이 걸린다. 아니면은 또 뭐 1년, 2년이 걸린다.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주식을 하는 의미가 없죠. 지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러 왔는데 이 종목에 이 종목만 보면 너무 아침마다 막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항상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가장 마켓 타이밍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일 또는 고수익 1박 2일 매매로 진행하고 있다. 고수익이 왜 고수익이냐? 상따하면 여러분들 상한가 이렇게 갔다가 상한가만 잘 묶어주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묶어주면은 다음날 막 갭이 10%씩 떠요. 그러면은 13% 뭐 많이 그 다음에 10% 뜨고 다시 한 번 더 올려쳐줘요. 그러면 20%까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진짜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나갈 수 있는 어떤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 윤사매를 만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좋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물화일체, 혼이 담긴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항상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 38광땡의 패가 나왔을 때만 공략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함께 또 공략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눈치 백단 윤석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 실현도 또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한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포트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오늘 오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한국은 최근 자동차 관련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AI와 바이오, 조선, SMR 등의 산업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트럼프가 조선업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HD 현대중공업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결국 1.3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BHI입니다. 트럼프가 에너지부 장관에 셰일혁명 선구자를 지명하며 에너지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BHI는 오늘 장에서 11%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HD 현대중공업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오션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HD 현대중공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건가요? HD 현대중공업도 항상 지켜봐야 되는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은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물론 오늘 좀 상승을 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상승하다가 오늘 음봉 마감하긴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도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최강 미국 군함, 한국의 기술로 이제 수리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에서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두 곳이에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시장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떤 주식시장을 조금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주도주의 어떤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눌리든 아니면 올라가든 우리들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에 지금 올라탔죠. 그러면서 트럼프 수혜까지 만나면서 굉장히 좀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보다는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미중 다툼에 K조선이 또 어부지리로 진정한 글로벌 1위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3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저도 이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강한 상승 이후에 최근에 이제 조정이었는데 플래그로 이제 조정받다가 주식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데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추세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고 만약에 지금 이 가격대, 이 상단 가격대를 좀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추격 매수는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일봉 차트예요. 여기가 일봉 차트고 여기가 이제 주봉 차트인데 이 주봉 차트상 보시면은 오늘 거의 두 달은 못했는데 아마 여기 이 구간들이 좀 저항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고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게 트렌드로 보면은 여기가 상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할 거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구간을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기준봉을 뽑아낸다. 그러면 신고가 기준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뽑아낸다라고 하면은 이때 여러분들 눌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더 큰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추격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추격 매수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진입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또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00억, 내년에는 1조 한 2천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1조 7천억까지 번다라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찍힌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어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023년도에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었고 2024년도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테마들이 다음 해까지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새로운 테마나 섹터가 나올 건데, 그럼 또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안에서도 나온다고 봤을 때 굉장히 유력시 되는 테마가 조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추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지금 바로 저 윤사모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조선업 테마 계속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잘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주봉상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진입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BHI,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BHI의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네.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내일은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내일 만약에 또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현재 원전 SMR 관련주인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가 계속해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이죠. SMR을 지지한다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전기의 굶주린 AI, 그러면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미국 빅테크에서는 AI 투자 확대로 SMR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BHI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술주 실적이 또 가시화가 된다. 신한울 3, 4호기 발주가 진행이 되면서 올해 이제 신규 수주액이 1조 2천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원전의 지금 새로운 어떤 대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근데 왜 관망이냐고 하면은 이 종목도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최고점이거든요. 21,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데서 저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 살짝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있어가지고 오늘 도달한 구간이 약간 그 트렌드 상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구간을 또 강하게 돌파해주고 이런 데서 횡보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방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종목은 수급은 되게 좋아요.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종목도 돌파가 된 다음에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이게 근데 만약에 단기 고점이 되고 나중에 돌아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몇 주 걸려서 그때 또 공략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좀 관망했다가 또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저 윤사무엘과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BHI 강력한 돌파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진입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추후에 언제 또 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철강 재가공 및 유통 전문 기업인 넥스틸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석유공사 시추 기자재 입찰 사업에 참여해 특수강관 공급자로 선정된 넥스틸에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작업 시작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탐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 속에 오늘 8.0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넥스틸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대왕고래 테마 다시금 봐야 하는 시점인 건가요? 사실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가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못 받는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반반인데 어쨌든 차트나 어떤 일정 관점 그리고 재료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부분들, 수급이 확실하게 좀 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흐름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3, 4시추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12월 중순에서 3월 말로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12월 초에 이제 시추선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정을 보고 달릴 수가 있다. 지금 11월 19일이죠.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는 또 달릴 수 있는 일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리스크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탄력이 있느냐 비탄력이 있느냐 주가가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좀 강하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왕고래도 대왕고래인데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제 기존의 전력으로는 현재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전인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친환경이면서 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자원으로 천연가스가 더 유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왕고래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지켜보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넥스틸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두들겨 맞아도 종가 베팅 차트는 맞아요. 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게 맞는 차트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여기 역사적 최고점과 이 고점 구간을 연결했을 때도 오늘 종가상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박스권을 보셔도 이 박스권 상단에 어떤 매물대들이 있는데 이 매물대도 오늘 넘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어떤 뉴스만 나와주고 수급만 확실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슈팅을 줄 수 있는 자리는 맞기 때문에 내일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또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급이 지금 현재까지 좀 약하다. 네, 그것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보시면은 일단 이 구간에서 저점을 다졌었고 반등 나왔었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에 다졌는데 이 저항 트렌드를 이제 로그 차트로 보니까 이게 가장 악조건의 저항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차트에서는 저항 트렌드가 이 정도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여기가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오늘 좀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종목도 수급만 강하게 들어와 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5만 원대나 5만 원대 초반 가격까지는 좀 약간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대왕고래 테마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또 한번 관심 종목이 항상 있으니까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면은 한번 제가 공략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왕고래 테마의 경우에는 수급이 추후에 실리는지 그리고 추후에 혹시나 천연가스 이슈랑 또 묶이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한국가스공사나 그리고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또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가격대와 또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수르 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안 좋은 시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싸게 사고 또 그리고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팔면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근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뻔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도주가 땅을 파니까 이제 기름이 나오더라. 그것도 콸콸. 이게 이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한 시대를 풍미한 주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23년도에는 에코프로가 있었고요. 뭐 20년도, 21년도에는 테슬라가 있었고 또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또 시세를 주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어머님, 아버님 또는 아니면은 뭐 딸, 아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주식을 가지고 그 종목이 눌렸을 때 사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주도주의 조건은 그러면은 수치화한다라고 하면은 1년에 최소한 못해도 100% 이상은 상승해야 주도주라고 하죠. 근데 보통 10배 간 주식을 주도주로 하죠. 10배 간 주식. 10배거. 최소한 못해도 5배, 10배면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눌렸을 때 어떤 재료 소멸이나 악재가 없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국내 주식이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적용하게 됐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을 하더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어려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을 가지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사가지고 남들이 사러 올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만수르존의 상단이에요. 여기가 하단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차 매수가 되고요. 여기가 2차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체결됐을 때 어떻게 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00%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종목의 고점이 나오고 나서 눌렸을 때 1차, 2차 매수가 되었을 때 32%.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 1차, 2차 매수가 됐을 때 47%. 그리고 이 구간에 왔을 때 또 40% 정도 반등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만수르존에서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또 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주식도 잘 먹힌다고 했잖아요. 얘가 20년도, 21년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1차 구간만에 여기만 체결이 됐겠네요. 그랬을 때 165%. 그리고 나서 1차, 2차 매수됐을 때 120%.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되고 2차 매수됐을 때 또 50%, 1차, 2차, 2차, 1차 했을 때 36%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이죠. 테슬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저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반등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리고 반등 탄력은 항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눌렸을 때 최고가를 돌파하고 눌렸을 때 최고가를 돌파하고 눌렸을 때 근데 여기서는 고점이 낮아지죠. 그러면 좀 반등 탄력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한 번 더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8월 5일 날 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약 6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와 똑같이 또 SK 하이닉스를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SK 하이닉스도 여기서 이제 만수르존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약 30%까지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종목의 종목 선정에 대한 조건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국내 주식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24년도 시장을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고요.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은 아마 여기서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기회를 나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다. 나는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 그러면 차라리 낮았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런 낮은 자리에서 나도 한번 매매해 들어가서 좀 탄력적으로 수익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들어보신 만수르존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또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말씀해주신 SG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거의 5% 가깝게 또 급등을 했잖아요. 네. 오늘 알려주실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알려드릴 히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근데 종목 선정하는 게 요즘에 좀 쉽진 않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내시는데요? 네, 뭐 그렇긴 한데 네네. 사실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펩트론 같은 종목이 나오거나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나오면은 그 타점이 나오면은 정말 좀 멋있게 또 공략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요즘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비중을 좀 낮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은, 일단 최근 트렌드가 그러죠. 조선, 방산, 우주, 재건, 그리고 원전이 핵심 키워드라고 보는데,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지금 수혜받는 섹터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 간의 장중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나마 좀 덜 간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원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적다라는 게 특징인데,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이죠. 미국에 있는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대장주죠. 지분 투자와 이제 전략적 협력 관계에도 있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신고가죠. 신고가에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원전 지원 예산 이 정부안대로 합의가 통과가 되었다는 어떤 호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기류 변화에서 이제 또 빅테크들의 SMR 전쟁까지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언젠가는 분명하게 일을 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고점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체코 원전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개파락을 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또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도 만약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양봉을 넘긴다, 그러면 이때가 오히려 비중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일단은 1차 매수 들어가고, 만약에 양봉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줄타기로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부터 한 22,000원 정도 라인에서 1차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 트렌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 그리고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는 좀 지지를 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4차례, 5차례 가량. 그리고 이 고점 구간들에서는 저항을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단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원 구간으로 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1차 목표가로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구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2만 원 구간으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일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여기 갭을 채우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되어버린 윤상무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재료도 충분하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박스권을 돌파할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관련 종목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HD 현대중공업 매수 사인 주셨고요. BHI는 내일 관망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부터 22,000원 선까지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25,000원, 2차적으로는 3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